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9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해외 동포로 계시는 여러분들, 미국, 일본, 호주, 카나다, 유럽에서 한가위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나라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위대한 성취를 한 대한민국이지만은 정신적인 면에서 특히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 이 세 개가 문명 발전의 기본인데 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좌파 선동 세력에 국민들, 특히 언론, 지식인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진실이 가장 소중하다. 진실이 정의보다 소중하다. 정의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다 돌아와서 또 사흘 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평양 회담을 전하고 김정은,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 또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우선 김정은과 직접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답니다. dislike란 표현을 썼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유명해진 이 책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이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이 돈을 대야지 우리가 왜 돈을 대야 되느냐. 또 작년에 그 사드 배치를 두고 시비가 있었을 때 제가 직접 지도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골프장에 지었다고 하니까 이런 골프장은 땅값이 별로인데 여기 왜 지었느냐. 차라리 사드를 빼버리자. 미국에 배치하자. 이런 거의 막말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연간 18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 FTA 폐기하자. 폐기하겠다 해가지고 편지 초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까지 썼다가 주위에서 말리고 그 초안을 누가 빼돌리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 던포드 합참의장 등이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가 동아시아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한미동맹이야말로 그동안 미국이 만들어낸 안보 관계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도 막고 한미 FTA 파기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트럼프는 격정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합니다.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주한미군 부담을
이것밖에 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서도 무역 적자를 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 어디까지나 돈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또 공짜를 싫어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한국이 못마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밥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는 문재인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dislike, 싫어한다고 하는데 요사이는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지난 3월 이후로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에 의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기 때문에 김정은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관계로 해가지고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세 사람이 일종의 밀월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동 명체가 된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트럼프는 속으로는 내가 속았구나 하고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김정은 칭찬을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존 볼턴, 폼페오, 매티스, 덤포드 같은 사람은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의심하고 싫어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 정책에 대한 결정은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좌관들이나 이 폼페오 같은 사람은 아무리 건의를 해도 트럼프가 듣지를 않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트럼프는 A4 용지 보고서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매우 어두워요. 그러니까 실무에 강한 김정은에게 지난 평양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히 당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또 당하느냐, 또 두 번 만나면 또 당합니다. 틀림없이.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김정은은 트럼프의 약점을 압니다. 밑에 보좌관들을 상대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오로지 트럼프의 허영심, 트럼프가 선거에 이겼다고, 선거에 이겨야 한다고 집념을 가진 그 심리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자극을 해서 선거 전에 한번 우리 만나서 종전선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인도 많이 찍힐 것이고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집중적인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요? 트럼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말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줄 만한 카드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결심하면은 말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입니다. 트럼프는 첫 해에 시진핑과 만나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았더니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핵 문제 해결해서 미국과 협조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 김정은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김정은을 카드로 쓰면서 김정은을 시켜가지고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를 만났을 때 친중적 발언을 하면은 아마 트럼프는 화를 내든지 계산을 별도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만큼 중국을 확실한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대규모 무역 압박 정책을 쓴 역대 대통령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지지가 크고 또 중국에 먹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는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중국을 압박하느냐 하면은
중국이 남진아해에서 섬에다가 군사시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남진아해를 군사화하고 있다. 여기에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한다?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독재자들하고 친해가지고 시진핑이가 미국 싫어하는 독재자들, 푸틴, 에르도안, 특히 에르도안 또는 이란, 이런 독재자들과 일종의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정면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 대만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래서 남미에서 말이죠.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파나마가 대만과의 수교를 폐기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중국과만 국교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하니까 또 미국은 지난 몇 주 사이에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파나마에 있던 미국 대사를 소환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예측이 참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편이에요. 북핵 문제에 관한 한 폼페오, 볼트는 과장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폼페오를 비유해가지고 데스크 오피스 과장입니다만 데스크 오피스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펄이라고요. 펄이라는 이 카네기 재단 전문가인데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더글라스 펄.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마피아 두목 대 마피아 두목의 관계다. 카포. 이탈리아 말로 이 마피아 두목을 카포라고 그러는데 카포 대 카포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김정은과 트럼프는 둘 다 성격이나 행동하는 게 딱 마피아 두목입니다. 마피아 두목끼리 게임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끼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서는 뭐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뭐 주사파 운동한 사람도 있고 김일성주의자 출신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마피아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피아. 김정은도 마피아고 트럼프도 마피아 두목 같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노느냐. 마피아는 결국 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도덕성도 아니고 의리도 아닙니다.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마피아를 오랫동안 상대해 본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합니다. 마지막에 뭘로 결정하느냐? 결국 돈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 권력보다는 오히려 돈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죠. 돈 문제, 권력 문제가 걸리면은 가차없이 안면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트럼프나 김정은이가 웃는 얼굴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지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때 낭패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 탈출로를 점검해 놓아야 합니다. 탈출로를 점검해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점잖은 말로 출구 전략을 정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피아 보스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고 트럼프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은 김정은은 문재인의
효용 가치를 아주 낮춰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깍듯이 대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를 설득하는 대미 창구로 이용하는 것. 이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원래부터 싫어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 자리는 아주 약해지고, 그럼 동시에 김정은으로부터도 이용 가치가 없다는 이런 판단에 직면할 경우에는 두 사나운 마피아 보스 사이에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따위한테 정치적 생명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피아 두목한테 정치적 생명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